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정시 자연전형을 입학한 21학번 정철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정시자연전형에 입학한 21학번 홍은선이라고 합니다. 제 수능 점수는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생물 1 2등급, 지구과학 2등급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고민을 할 여지가 없었는데요. 제가 수능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한 거는 군생활 중이었는데 사실 1월에 결정을 해서 5월에 전역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때라 제가 뭐 수시에서 뭐 여러 가지 전형이라던가 논술 뭐 이런 거를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저는 그냥 바로 정시로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보다 정시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랑 이제 내신 문제를 딱 봤을 때 모의고사는 좀 순발력보다는 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였다면, 이제 내신은 너무 수학마저도 암기를 요하는 그냥 너 이거 풀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 이거 기계적으로 얼마나 빨리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시험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본 후에 이제 저는 이제 정시로 돌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시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사실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풀었는데, 첫 번째 일단 문법을 먼저 공부할 때는 이제 개념 먼저 다 이렇게 달달달 외웠다가 그 개념을 이제 문제로 적용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험 생활은 이제 평가원의 코드를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을 좀 많이 손을 댔고, 그 기출을 많이 풀면서 평가원이 가장 오답을 많이 내는 파트를 집중 공략을 해서 문법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문이 길다 보니까 문제 양을 늘려서 많이 풀기보다는 좀 기출이나 EBS 안에 있는 지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문학은 EBS 수능 특강이나 수원에 있는 문제를 건드기보다는 그냥 문학 파트에 있는 그런 개념들, 문학 작품들을 이제 분석하는 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좀 이제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과목 중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수능 수학은 좀 꾸준히 풀어야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랑 좀 다르게 이제 수능 수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자면 좀 평가원식을 좀 체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평가원의 코드를 파악하려고 공부를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평가원은 약간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고 이제 기출에 나왔던 그런 조건들이 겹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것들, 좀 그런 조건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기출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패턴이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 영어는 저는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 전부터 수능을 좀 봐왔던 거라 절대평가가 아닐 때도 영어를 전 했어서 솔직히 그때도 영어를 좀 괜찮게 했던 편이라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딱 EBS 연계만 공부를 했어도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먼저 제가 그 공부를 거의 접었다 시작했던 거라 개념서를 한번 쭉 읽혔고, 그 다음에 5월에 제대로 공부 시작했을 때는 EBS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 6월, 7월을 가면서부터는 기출문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한 바퀴 싹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수능 한 50일, 60일 남을 때부터는 다시 기출문제로 실전 모의고사식으로 매일매일 30문제씩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는 아무래도 이과이기도 하고 전체 수능 공부 시간의 5, 60%는 수학에 쏟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생명과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별로 좀 공부를 다르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1월부터 한 3월 그쯤까지는 이제 개념 위주로 알더라도 다시 짚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다시 개념 정리를 수능 특강 이런 걸로 했고,
이제 4월부터는 모의고사가 점점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물밀려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도 하는데 개념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하면서 그냥 내가 틀렸던 것만 짚고 넘어갔고 이제 흔히 킬러라고 말하는 유전 파트랑 흥분 전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스킬 하나하나를 좀 체득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구과학을 이제 오지훈 선생님의 커리를 타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현역 때는 이제 천체가 있었어서 굉장히 좀 비천체, 천체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재수 때는 이제 천체 파트가 빠지다 보니까 문제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죄다 개념 위주로 되어 있는 구성이 좀 많았어서 개념에 항상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특 수안에 있는 이제 더 추가된 그런 추가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료 해석, 흔히 이제 도표나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능력을 좀 기르면서 문제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영어 공부는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90점을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나오는 EBS 수특, 수완을 거의 연계를 다 외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아마 수능에서 점수를 잘 나오는 것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허언 공부도 앞서 말한 은선이랑 비슷했는데요. 먼저 개념서를 쭉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문제들을 쭉 보고 개인적으로는 화학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좀 많이 비중이 크잖아요. 점수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시중에 있는 여러 사설 모의고사를 다 사가지고 수많은 문제풀이법, 특히 킬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솔직히 말하면 다 사서 풀어도 됐다고 했을 정도로 좀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 덕분에 좀 덕택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투 과목을 골라가지고 수능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투를 고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의대 아니면 서울대 이런 데를 노리고 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표준 점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나오고 무엇보다 컷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면은 좀 점수를 따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도 제 입으로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가 나와서 좀 슬펐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9평 딱 끝나고 그때부터 저는 사설모의고사 좀 많이 풀었는데요. 이제 사실상 영어 빼고 영어하고 한국사 빼고 모든 국어, 수학, 탐구에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수학하고 과학을 좀 많이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능은 매년 새로운 유형이 하나씩 좀 나오고 그게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하나만 얻어 걸려라, 한 발만 맞아라 하는 식으로 좀 많이 사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사설은 그냥 사설일 뿐 절대 이제 출제기관이 평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설은 그러니까 본 베이스, 내가 공부하는 그 본 베이스 자체는 평가원이 출제했던 거랑 EBS 교재를 더 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사설은 그냥 이제 기출이 사실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그냥 문제만 봐도 답이 보이는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이 문제를 풀 때 좀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용어로만 썼지 사설을 그렇게 막 많이 풀지는 않았어서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사설을 많이 쌓아놓고 사놓기는 했는데 그냥 그걸 다 풀어야 된다는 강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용어로만 썼습니다. 수능 당일 꿀팁이라 하면 사실 개인마다 자기 몸에 맞춰서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역 때 수능 때는 이제 사람들이 엄청 일찍 가는 거예요. 그 수험장에. 유난이야 이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딱 시간 맞춰서 갔는데 그렇게 시간 맞춰서 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제 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리를 잡으면 마지막으로 저는 자리가 한 요만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재수 때는 거의 6시에 그냥 학교 정문 열리자마자 가서
자기 자리 체크하고 의자는 흔들리지 않는지, 높낮이는 맞는지, 그리고 히터, 그때는 이제 추워졌으니까 히터를 틀잖아요. 그래서 히터가 내 자리에 좀 직방이지 않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하면서 수능 당일에는 좀 일찍 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되게 지금 기본적인 건데,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좀 이제 이어지는데, 제가 매일매일 수능 보듯이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좀 이어져가지고,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의연하게, 막 흔들리지 않고 수능을 끝까지 보는 게 저는 나름대로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기는 하지만은, 앞서 말했듯이 그 수능이라는 게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도망치고 나오면 빵점이기 때문에 끝까지 찍더라도 끝까지 찍고 풀더라도 끝까지 풀고 나오는 게 제게 있어서는 최고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재수할 때 슬럼프 자체가 좀 9평 끝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그거는 지학 점수 때문에 슬럼프 왔었는데, 이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 해의 9평이 역대 그 해설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역대 9평 중에 제일 쉬운 지구과학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제 멘탈이 더 흔들렸던 거죠. 남들 쉬울 때 저는 어려워하면서 더 틀리니까. 그래서 그때 좀 슬럼프가 왔고, 공부를 하는데 하는 느낌이 아닌 느낌이어서 좀 그때 많이 힘들고 좀 무기력해 있었는데, 이제 그 슬럼프 때문에 제 수능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그게 일주일 안에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어쨌든 이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6평이랑 9평은 평가원이 이제 학생들, 수험생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한, 실력 체크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많이 들었고, 평가원들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할 때 6, 9평에서 이거 던져보고 저거 던져보고 하면서 애들 테스트하면서 애들 수준에 맞게 수능을 내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그냥 던진 문제다, 수능만 잘 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위안을 삼으면서 공부를 다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이거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 기간이 좀 짧았거든요. 5월부터 12월까지 해봤을 때 6, 7개월 되는 시간이 남짓해가지고 일단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가 이제 부족한 것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틀리더라도 아는 걸 틀리든 모르는 걸 틀리든 일단 저는 이제 내 공부량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많이 몰랐구나, 이걸 왜 틀렸지 하다가 처음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에 대해 자책을 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막 절실한 것도 도를 넘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내 머리를 막 쥐어박고 막 이걸 왜 틀려 이러고 막 그러다가 그러는 날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후반까지도. 근데 어쨌든 밖으로 아픈 게 다행이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부터는 이게 공부가 좀 안 되잖아요. 잘 안 오르고 성적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저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수능이 저는 4번째 수능이었는데요. 앞에 3번의 수능은 좀 어릴 때 봐가지고 좀 철없이 공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돌아보고 나니 상당히 후회도 많이 남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참고 좀 더 공부할 걸. 이런 생각이 군대에서 든 거예요. 이제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런 거를 계속 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제가 수능이라는 말을 걸어놓고 제 자신한테 진 게 너무 마음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이겨야지. 그때 수능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봤다는 거를 한 번은 해봐야지. 그거를 결정한 게 제 4번째자 마지막 수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을 하고 나니 다른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결심이 일단 잘 서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공부했던 게 아마도 제 재수 선택 이유이자 결과이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숙 가셨나요? 그거는 이제 끝나고 전역하고 이제 5월 11일 전역했는데 바로 다다음 날 기숙학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했죠. 대단 저는 기숙이랑 재종은 이런 거랑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저는 약간 좀 제가 선생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선생님 수업을 잘 안 듣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독학 재수를 선택을 했고 이제 독학 재수를 선택하고서 제가 원하는 선생님의 형광을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독학 재수가 아닌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선생님 형광 수업을 골라 듣고 나머지는 인강으로 좀 해결을 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재수생활서 얘기하자면 좀 할 게 많은데 제가 5월 11일 날 전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13일 날 바로 학원에 들어갔는데 11일 날 전역하고 이제 가족끼리 다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 그날 좀 말은 무섭기는 한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앞에서 이제 급정거를 해가지고 저희 차가 뒤에서 밟고 그 저희 차를 또 뒤에서 밟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중 추돌이 났었는데 진짜 이 무슨 드라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날 아무도 안 다치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히도 차만 이제 박살이 났지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아 나 오늘 진짜 죽었구나. 오늘 새로운 삶을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이 진짜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들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마음 다잡고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재수 생활 동안에는 이제 사실 독학 재수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말을 누구랑 할 그런 기회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없었고 제 그 수능 당일 날에 제가 어디였지? 덕원여고에서 그 수능을 봤었는데 그때 뉴스가 엄청 난리가 났었던 그 종이 한 2분 일찍 그 선택 과목 1 그 끝나기 한 2분 전에 먼저 빨리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 1에 그렇게 쳐버리면 감독관 선생님들도 우왕좌왕하고 수험생들도 당연히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2 영향이 되게 많이 갔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이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하고 시간을 써두신 게 아니라 그냥 우왕좌왕 그냥 다시 돈 치고 바로 치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 과목 2를 볼 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정신없이 그냥 문제만 풀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손 바들바들 떨면서 땡치면 끝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한 문제 풀고 마킹하고 한 문제 풀고 마킹하고 약간 그렇게 정신없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수능 당일날에 좀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놀라울 수가 있는데, 이제 저 보통 수업 보듯이 이제 국어 보고 수학 보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이제 아유 씨, 어떡하냐 하면서 수업도 잘 본 것 같지도 않고 꺼내가지고 이제 도시락 먹으려고 깠는데 거짓말고 진짜 수저가 없는 거야 거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주변 둘러보는데 다들 열심히 밥 먹고 있고 저는 이제 없잖아요. 막 가방 털어가지고 해봤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10번 넘게 찾아봤는데. 아이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지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존엄성을 약간 내려놓은 채로 이제 다 꺼내놓고 손으로 저는 밥을 찢어가지고 올려놓고 먹고 이러니까 진짜 주변에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저도 웃기고 주변 사람도 웃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웃겼던 게 한번 웃고 나니까 긴장감 같은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좀 수업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걸 아예 떨쳐버리고 이제 영어와 한국사 탐구를 정말 풀 컨디션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되게 또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어떡해.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지도 슬퍼하시지도 말고 그냥 하던 거 쭉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능 잘 보고 대학 정말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수능이 진짜 한 55일 그렇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추석 지나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막 3,000명 난리가 나서 더 마음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다른 애들도 더 혼란스럽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더 막 생기니까 그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나는 더 그 기회를
참아서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올라가야지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틀립 때에서 만나요. 안녕.